혜정 씨, 미안하오. 유건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나, 문혁이 맞소. 김미자가 숨을 멈췄어요. 다연이가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에요? 내 진짜 이름은 최문혁이오. 유건호는 바꾼 이름이야.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왜 이름을 바꾸셨어요? 다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년 전, 조선소 사고 때 나는 죽지 않았소. 그럼 왜 연락 안 했어요? 3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혜정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당신에게 돌아가려고 했소. 그런데 당신이 유산했다는 소식 듣고 차마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30년간 품어온 그리움이 상처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운명의 장난이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그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면? 사랑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면? 인천 항만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혜정의 용기에서 희망을 찾아보세요.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정입니다. 올해로 62이 되었고요. 인천항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는 것 같네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짠내 섞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인천항이 코앞이거든요. 이 동네에서만 30년째 살고 있으니 이제는 이 냄새가 익숙해서 고향 같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며 거실을 지나는데 소파에 놓인 아들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왔나 봅니다. 박진수, 우리 아들은 올해 33인데 항만 정비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착한 녀석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찬물로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두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기 전까지 2시간 정도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김치찌개 육수부터 끓이고 된장찌개 재료도 손질해야 하고요. 그런데 오늘따라 마음이 왠지 무겁습니다. 내일이 상견례 날이거든요.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진수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나타났습니다. 어머, 너도 일찍 일어났네. 오늘 일찍 들어왔나? 네, 어제는 좀 일찍 마쳤어요. 엄마, 내일 걱정 많이 하시죠? 진수가 제 표정을 읽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착해요. 항상 제 마음을 먼저 헤아리죠. 아니야, 괜찮다. 그냥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그렇지. 거짓말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진수가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다연이네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엄마가 생각하시는 그런 까다로운 사람들 절대 아니거든요. 다연이는 진수의 연인입니다. 유다연 씨, 올해 31살이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참 예쁘고 단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너무 잘났다는 게 말이죠. 그럼 그렇겠지. 우리 진수가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진수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제가 뭔가요? 인천항 옆에서 30년째 식당이나 하고 있는 촌스러운 아줌마인데 병원 간호사 딸을 둔 집안과 어떻게 상견례를 하겠어요.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니까 걱정 마세요. 다연이도 엄마 만나는 거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진수는 그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이 녀석은 정말 순진해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몰라요. 6시가 되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혜정이네 밥집이라는 간판이 달린 이 작은 가게가 제 전부입니다. 20살에 시집와서 남편 따라 이 동네에 정착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서 이 식당으로 진수를 키웠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항만에서 일하는 김 기사님이에요. 단골 중에 단골이죠. 김 기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김치찌개시죠? 그럼요. 사장님, 김치찌개만큼 맛있는 거 어디 가서 먹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이런 게 제 수준이구나 싶어서요. 김치찌개 잘하는 식당 사장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오전 내내 손님들이 들락날락했습니다. 아침 식사하러 오는 분들, 점심 먹으러 오는 직장인들, 모두들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시지만 내일 만날 사돈 어른들 앞에서는 어떨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손이 거칠고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30년 넘게 식당 일을 하며 살아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오후 3시쯤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일 끝나고 왔어요. 오늘 좀 일찍 마쳤거든요. 그래, 밥은 먹었니? 아니요.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져요. 내일이면 이 아들을 다른 집안과 나눠 가져야 하는 거잖아요. 진수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물었습니다. 다연이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라고 했지? 아버님은 유건호 씨고 어머님은 김미자 씨예요. 아버님은 회사 다니시다가 정년퇴직하셨고 어머님은 원래 선생님이셨대요. 선생님이라니. 역시 제가 걱정한 대로네요. 교육받은 분들이군요. 그래도 다연이가 좋다고 하니까 괜찮으실 거야. 엄마,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얘기해뒀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말이에요. 진수는 그렇게 말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진수에게도 감춰온 과거가 말이죠.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는 제가 어렸고 세상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고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이 동네로 왔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제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진수의 인생도 달라졌을까요? 저녁이 되자 마지막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가게 정리를 하며 내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 괜찮은 한정식집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평소에 가본 적 없는 곳이에요. 진수가 설거지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다연히 부모님도 처음이라 떨리실 거예요. 알겠다, 고마워. 그런데 정작 제가 걱정하는 건 다른 겁니다. 혹시 제 과거가 드러나지는 않을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이야기가 말이죠. 밤이 깊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일 입을 옷을 꺼내봤어요. 검은색 정장인데 몇 년 전에 장례식 갈 때 산 것입니다. 다른 옷은 없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항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어요. 30년 넘게 봐온 그 불빛이 오늘따라 왠지 쓸쓸해 보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죠. 상견례 당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하나. 이게 제가 가진 가장 정중한 차림새였어요. 진수가 엄마 정말 예쁘세요라고 말해줬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엄마, 이제 출발할까요? 진수가 차 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반. 상견례 시간인 6시에 맞추려면 이제 나가야 했어요. 그래, 가자. 차에 앉아서도 계속 손을 비볐습니다. 진수가 백미러로 제 모습을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다연이가 부모님께 엄마 이야기 정말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착하시고 따뜻하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진수를 정말 잘 키우셨다고도 했어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가슴 한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그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 줄까요?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입구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건물에 정원까지 잘 꾸며져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와본 곳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머, 여기 정말 좋네. 엄마, 다연이 아버님이 예약해 주셨어요. 이 집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내를 받아 개별룸으로 들어가니 이미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중년 부부였는데 첫인상부터 품격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맞은편에 앉은 남자분이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다연이 어머니 김미자입니다. 여자분이 먼저 일어나서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정말 단정하고 우아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분은 계속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박혜정입니다. 진수 어머니고요. 아, 네. 진수 씨 어머니시군요. 저희는 김미자 씨가 말을 하려던 순간 옆에 앉은 남편이 갑자기 식탁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요? 김미자 씨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수와 다연이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요. 그때 그 남자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혜정 씨? 제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이 사람이 유건호 씨? 제가 그 이름을 부르자 그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40년 전 그 얼굴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눈만큼은 그대로였어요. 제가 한때 사랑했던 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엄마 아는 분이세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김미자 씨가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여보, 어디 아프세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유건우는 제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놀라움과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슬픔일까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다연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유건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보며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진수가 나섰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시면 병원에. 아닙니다. 유건우가 갑자기 말을 끊으며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가세요? 김미자 씨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유건우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됩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연이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진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다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유건우는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제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김미자 씨가 남편을 붙잡으려 했지만 유건우는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왜 갑자기? 다연이가 울먹이며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김미자 씨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진수가 다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다연아.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는 걸요. 40년 전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되살아난 거였어요. 김미자 씨가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남편과 아시는 사이세요? 그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사랑했던 사이였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 진수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어디 가세요? 진수야, 미안하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유건호의 모습이 보였지만 마주칠 용기가 없었어요. 주차장으로 나와서 차에 기대선 채 숨을 고르고 있는데 진수가 쫓아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다연이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40년 전 이야기를요. 진수야. 엄마, 제발 말씀해 주세요. 다연이가 울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미안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사랑을 제 과거 때문에 망쳐버린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도 너무 혼란스럽고 유건호의 반응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일단 집으로 가자. 엄마, 진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차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왜 하필 지금 하필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걸까요? 40년 만에 마주친 그 사람, 유건호.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 이 결혼 절대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빠져 계단을 올라가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진수가 제 팔을 붙잡고 천천히 함께 올라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갑작스럽게 망가진 상견례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유건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40년 전 그 모습과 오늘 봤던 모습이 교차하면서 어지러웠습니다. 엄마, 물 한 잔 드세요. 진수가 찬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정신이 돌아왔어요. 고맙다. 엄마, 그분을 아세요? 다연이 아버지 말이에요. 진수가 제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받아내기가 어려웠어요. 그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옛날에 사귄 사이였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놀라셨어요? 그분도 엄마를 보고 완전히 달라지셨잖아요. 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제 침묵이 아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옛날에 잠깐 알고 지낸 적이 있었다. 겨우 그 말만 꺼낼 수 있었습니다. 진수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잠깐요? 언제요? 아버지 만나기 전에요? 진수야, 너무 오래된 일이야. 별거 아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었던 게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진수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반대하신 거예요? 결혼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서. 모르겠다. 나도 이해할 수 없어.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옛날 일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때 진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수가 재빨리 받았습니다. 다연아? 상대방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진수의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았어요. 뭐라고? 왜? 진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참 듣고 있던 진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어. 그래, 이해해. 전화를 끄는 진수의 표정이 참담했습니다. 뭐래? 다연이가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하네요. 왜? 아버지가 너무 반대하셔서 집안이 난리래요. 어머니도 어쩔 줄 모르시고요. 진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 가슴도 답답해졌어요. 순수한 아이들이 제 과거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진수야, 미안하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수가 말을 망설이다가 이어갔어요. 정말 모르시겠어요?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했잖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짐작이 갔습니다. 분명 40년 전 그 일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진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안 먹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가끔 휴대폰 소리가 들렸지만 대화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수는 아침에 일하러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는데 제대로 인사도 안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다녀왔어요 라고 밝게 인사하던 아들이었는데 사흘째 되던 날 진수가 일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진수야,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뭔가 결정을 내린 듯한 표정이었어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밥 먹자. 아니요, 배 안 고파요. 진수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휴대폰 소리가 몇 번 들렸지만 역시 통화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집이 조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 평소 같으면 진수가 일어나서 씻을 시간인데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진수야?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이 비어 있었어요. 침대도 정리되어 있고 평소 입던 옷들도 몇 벌 없어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진수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연이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며칠 생각해 봤는데 포기할 수 없어요. 다연이를 설득해서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걱정 마시고 곧 연락드릴게요. 종이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진수가 집을 나간 거였어요.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휴대폰으로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진수가 어디로 간 걸까요? 다연이와 함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혼자서 어디 숨어 있는 걸까요? 식당을 열어야 할 시간이 됐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손님들을 맞을 수가 없었어요.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를 문에 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니 더 막막했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진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진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니 집이 이렇게 넓고 조용한 줄 몰랐어요. 평소에는 진수가 있어서 따뜻했던 집이 갑자기 썰렁하고 외로웠습니다. 밤이 깊어져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 항구의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이 동네였지만 오늘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유건호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왜 하필 그 집 아들과 우리 진수가 사랑하게 된 걸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유건호가 왜 그렇게까지 반대했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 일이 있었다고 해도 자식들 결혼까지 막을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분명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뭘까요? 새벽까지 잠 못 이루며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수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진수가 집을 나간 다음 날 아침 잠깐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앉아 있다가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먼저 진수가 일하는 항만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출근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동료들은 어제부터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가요? 사장님이 찾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항만에서 나와 시장으로 갔습니다. 진수가 가끔 혼자 라면 먹으러 가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봤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줌마, 왜 이렇게 일찍 돌아다녀? 생선가게 사장님이 물었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 집을 나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오전 내내 진수가 갈 만한 곳들을 뒤졌습니다. 동네 PC방, 당구장, 찜질방까지. 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속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점심때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나 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유다연입니다. 다연이의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어요. 다연아? 진수는? 진수 오빠, 저희 집에 왔어요. 뭐라고? 어제 밤에 갑자기 나타나서 저랑 꼭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연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만났니? 아니요.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도 만나지 말라고 하세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진수가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니. 지금도 거기 있어? 네. 벌써 하룻밤을 밖에서 보내셨어요. 제가 나가려고 해도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하시고요. 그럼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니? 학교에요. 오늘 수업이 있어서 나왔는데 진수 오빠는 아직도 저희 집 앞에 계실 거예요. 다연이가 흐느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더 급해졌어요. 진수가 하룻밤을 밖에서 보냈다니. 아직 날씨가 쌀쌀한데. 다연아, 너희 집이 어디니? 주소를 받아 적고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계속 진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연이네 집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입구에서 보니 정말로 진수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옷도 어제 입던 그대로였고 얼굴도 지쳐 보였습니다. 진수야. 제가 부르자 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어둡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너 때문에 미쳐 죽을 뻔했다. 집에 가자. 안 가요. 다연이 만날 때까지는 안 가요. 진수의 목소리가 완고했어요.
이렇게 고집부리는 아들을 처음 봤습니다. 진수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다연이 아버지가 이유도 말 안 하고 반대하시는데 그때 아파트 위쪽에서 누군가 내려다보는 게 보였어요. 분명 유건호일 거였습니다. 일단 밥이라도 먹자. 하루 종일 굶었잖아. 배고프지 않아요. 진수야.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혜정 씨죠? 남자 목소리였는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유건호입니다. 유건호라니.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진수를 데려가세요. 우리 집 앞에서 그러지 말고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려면 다연이와 만나게 해주세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왜요? 이유라도 말해주세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유건호가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할 말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저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까요? 진수가 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 전화였어요? 다연이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집에 가자고 하시더라.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할 말 없다는 말을 어떻게 아들에게 전하겠어요.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살 때 만났던 남자, 최문혁. 그도 저에게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너 같은 여자와는 함께할 수 없어. 그때도 이유를 제대로 모르겠었어요. 갑자기 차갑게 변해서 저를 떠났습니다. 한 달 후에 들었는데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그 상처가 다시 아물어지지 않은 상처처럼 쓰렸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팠어요. 유건호도 그때의 최문혁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대체 저의 어떤 면이 그렇게 못마땅한 걸까요? 엄마. 진수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에 뭔가 표현되었나 봐요.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가자. 저는 안 가요. 진수야, 제발. 그때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죄송한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주민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진수야, 일단 여기서 나가자. 엄마 혼자 가세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진수가 완고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집 센 줄 몰랐어요. 그러면 엄마도 여기 있겠다. 엄마, 왜 이래요? 내가 여기 있으면 나도 여기 있는 거야. 벤치에 앉았습니다. 진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녁이 되어도 다연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계속 아파트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아들 옆에서 함께 기다렸어요. 밤이 되자 추워졌습니다. 진수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제 어깨에 걸어줬어요. 엄마, 집에 가세요. 감기 걸려요. 너도 감기 걸린다. 저는 젊으니까 괜찮아요. 엄마도 괜찮아. 하지만 정말로 추웠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서 몸이 떨렸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진수가 포기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그래, 가자.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너무 오래 앉아 있었나 봅니다. 진수가 제 팔을 붙잡고 일으켜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말을 듣는 걸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그런데 2번이나 같은 말을 들었어요. 최문혁에게서
그리고 오늘 유건호에게서 분명 저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 항구 불빛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내일은 직접 유건호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유를 들어보겠어요. 더 이상 모욕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유건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아니, 정말 처음 본 사람이 맞나요? 문득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20살이었습니다. 인천 조선소 근처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거든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들이 자주 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최문혁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손님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조용했고 항상 혼자 왔어요. 말수도 적었지만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 오늘도 김치찌개 주세요. 언제부턴가 문혁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음식 주문뿐이었지만 점차 다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네, 그러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런 짧은 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문혁은 조선소에서 용접 일을 했어요.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문혁이 식당 문 닫을 시간에 맞춰왔어요. 퇴근하세요? 네, 이제 집에 가려고요. 저도 마침 일이 끝났는데 함께 가도 될까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집까지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는 시간들. 문혁은 생각보다 말이 많았어요. 꿈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제 식당을 갖고 싶어요. 작지만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그런 곳 말이에요. 좋은 꿈이네요. 그때 되면 혜정 씨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납니다. 20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말이었어요. 몇 달 후 문혁이 정식으로 고백했습니다. 혜정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문혁 씨,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몇 년 더 돈을 모아서 제대로 청혼 드릴게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조선소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 그로부터 반년 후였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도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선소에서 사고 났대.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문혁이 일하는 곳이었거든요. 현장으로 뛰어갔지만 이미 소방차와 구급차로 가득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해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어요. 문혁이 오빠는요? 최문혁이요. 아무나 붙잡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빴어요. 몇 시간 후에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용접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못 나왔어.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문혁의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문혁이 형이 이걸 혜정 씨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작은 반지였습니다. 문혁이 제게 주려고 준비했던 약혼 반지였어요. 형이 마지막에 혜정 씨 이야기만 했어요. 정말 사랑했나 봐요. 그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며칠을 울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리가 멈춘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 임신이었습니다. 문혁의 아이였어요.
혼자서 어떻게 키우나 고민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충격과 스트레스로 유산이 됐거든요. 그때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아이도 잃고 21살에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잃었어요. 그 후 몇 년간은 그냥 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문역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과거는 묻어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어요. 진수를 낳고 키우면서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문역에 대한 기억도 점점 흐릿해졌어요. 가끔 떠오르기는 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상견례 자리에서 유건호를 봤을 때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얼굴이 문혁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 하나쯤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유건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저를 보고 너무 놀라더니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요. 혹시 유건호가 문혁과 관련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30년도 더 된 일인데 아직도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유건호가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할 말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분명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과거만 생각했네요.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문혁이 주려던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꺼내봤습니다. 작고 소박한 반지였지만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반지를 보고 있으니 문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혜정아,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도 아팠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수를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과거에 묶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유건호를 직접 만나보겠어요. 그리고 정확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설마 30년 전 일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쨌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진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요. 그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진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직접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먼저 항만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조선소 사고에 대해 아는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였습니다. 항만 입구에서 박경비 아저씨를 만났어요.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사신 분이라 뭐든 잘 아셨거든요. 박 아저씨, 안녕하세요. 혜정이구나. 이른 시간에 어디 가나? 아저씨, 혹시 30년 전에 여기 조선소에서 일어난 사고 기억하세요? 박 아저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끔찍한 사고 말이냐?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몇 명이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공식적으로는 12명이었지.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냐?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실종된 사람도 있었나요? 박 아저씨가 턱을 괴며 생각했습니다. 실종자. 그랬지. 시신을 못 찾은 사람도 몇 명 있었어. 워낙 화재가 심했거든.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문혁도 그 중에 하나였을까요? 그 실종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망 처리됐지.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럼 혹시 살아나온 사람도 있었나요? 뭐, 살아나온 사람?
박 아저씨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물어봤나 봐요. 아니에요. 그냥 드라마에서 그런 걸 봐서. 아, 그래. 드라마는 드라마고 현실은 현실이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래된 용접공들이 모이는 술집을 찾았습니다. 오후부터 문을 여는 곳이라 점심때쯤 가면 몇몇 분들이 계실 거였어요. 과연 테이블 한 구석에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요. 누구시죠? 근처에서 식당하는 박혜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30년 전 조선소 사고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한 분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고 말이야? 그때 우리도 같이 일했었지. 다행히 그때를 기억하는 분이었어요. 혹시 최문혁이라는 분 알고 계세요? 문혁이? 당연히 알지. 부산서 올라온 총각이었는데 그 사고 때 못 나왔어. 또 다른 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지. 문혁이 시신을 끝까지 못 찾았거든. 맞아, 맞아. 나도 그거 기억해. 다른 사람들은 다 찾았는데 문혁이만. 제 손이 떨렸어요. 역시 문혁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럼 혹시 살아나갔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세 번째 분이 술을 한 잔 더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소문이 있었어. 무슨 소문이요? 그날 살아나간 사람 하나 있었다는 소문 말이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살아나간 사람이 있었다니요. 정말이에요? 확실하지는 않아. 그냥 소문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이름 바꾸고 서울로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었어. 이름을 바꿨다고요? 그럼 최문혁이 유건호로 이름을 바꿔서 살고 있는 건가요?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글쎄, 빚이 있었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 첫 번째 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소문 믿으면 안 돼. 확인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유건호가 최문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요. 혹시 그 살아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모르지. 소문일 뿐이야.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충분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술집을 나와서 한참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만약 유건호가 정말 최문혁이라면 왜 죽은 척하고 살아온 걸까요? 그리고 왜 저를 보고 그렇게 놀란 걸까요? 왜 결혼을 반대하는 걸까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아왔는데 살아있었다면 왜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걸까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기나 하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문혁의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를 꺼냈어요. 이제 이 반지를 직접 보여주고 확인해야겠습니다. 유건호가 정말 최문혁인지 말이에요. 오후에 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디 있니? 친구 집에 있어요. 며칠 더 있을게요. 진수야. 엄마, 다연히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들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직접 유건호를 만나야 했어요. 저녁 무렵 다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아버지가 계속 화내세요. 진수 오빠도 연락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순수한 아이들이 어른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다연아, 괜찮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결심을 굳혔어요. 내일 당장 유건호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확인하겠어요. 만약 정말로 최문혁이라면 왜 그동안 속였는지 따져 묻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아이들 사랑을 방해하는지도 물어보겠어요. 더 이상 과거에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반지를 손에 쥐고 잠들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날 사람을 생각하며 말이에요. 아니, 혹시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진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랍에서 반지를 꺼내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30년 만에 그 사람과 마주할 용기를 내야 했어요. 유건원의 집 주소는 다연이한테서 받았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단독주택이었어요. 제법 큰 집이더군요. 대문 앞에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혹시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진수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다연이가 나타났어요. 아주머니. 다연아? 어떻게?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오실 것 같아서요. 다연이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울었나 봐요. 아버지가 계세요? 네, 거실에 계세요. 어머니도 같이 계시고요. 다연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더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이 문제는 어른들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거실도 넓고 가구들도 고급스러웠어요. 아버지, 손님이 오셨어요. 다연이가 거실 쪽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유건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냐? 박혜정 아주머니세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발소리가 들렸어요. 유건호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유건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정 씨, 그 목소리에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로 최문혁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변하지 않더군요. 문혁이 맞죠? 더 이상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유건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뭔 일이에요? 거실에서 김미자 씨가 나왔어요. 남편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죠. 유건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실에 앉으니 정말 어색했습니다. 김미자 씨와 다연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혜정 씨, 미안하오. 유건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문혁이 맞소. 김미자 씨가 깜짝 놀라며 남편을 봤어요. 여보, 무슨 말이에요? 내 진짜 이름은 최문혁이요. 유건호는 바꾼 이름이야. 그 말에 김미자 씨가 입을 막았습니다. 다연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왜 이름을 바꾸셨어요? 다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건호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전 조선소 사고 때 일이요. 조선소 사고요? 나는 죽지 않았소.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났어.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살아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왜 조선소 측에서 대형 사고를 덮으려고 했소? 사망자 수를 줄이고 싶어 했어. 유건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망자로 처리했소. 퇴직금과 위로금을 주면서 신분을 새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어. 김미자 씨가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봤어요. 여보, 그런 일이. 회사에서는 조건을 걸었소. 절대로 과거를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리고 이 동네를 떠나라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간 거였군요. 그럼 처음부터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면서 왜 연락 안 했어요? 제가 억지로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혜정 씨, 3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유건호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당신에게 돌아가려고 했소. 정말로. 유건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뭐요? 당신이 유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산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구한테서 들었는데요? 그때 같이 일하던 사람이 서울까지 찾아와서 알려줬소. 당신이 내 아이를 유산했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일까지 알고 있었다니. 그래서 차마 돌아갈 수 없었소.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런 이유로요? 그런 이유로 30년을 숨어 산 거예요? 혜정 씨,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당신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소. 그건 제가 정할 일이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을 수 없었거든요. 김미자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토록 상견례를 반대했던 거야? 여보,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아들이라서 결혼을 못하게 하려던 거야? 유건우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다연이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다연아, 일어나. 죄송해요. 아버지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다연이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혜정 씨, 정말 미안하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유건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용서요?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요? 내가 너무 비겁했소. 맞아요. 정말 비겁했어요.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혼자서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요? 유건고가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이들 사랑까지 방해하시는 거예요? 혜정 씨, 진수는 뭔 죄예요? 다연이는 뭔 죄고요? 김미자 씨가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아이들한테 잘못한 거예요. 미자야,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하셨어요? 다연이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아버지, 너무해요. 진수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요? 다연아, 엄마한테도 거짓말하시고 저한테도 이유도 안 말해주시고. 다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쥐고 있던 반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유건우가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 반지 때문에 30년 동안 당신만 기다렸어요. 혜정 씨, 이제야 진실을 알았네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는 거. 유건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었어요.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건우가 직접 진수를 찾아갔어요. 진수는 친구 집에서 나와 항만해서 혼자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건우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어요. 진수 씨. 진수가 돌아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다연이 아버지. 앉으시죠. 할 말이 있습니다. 둘은 항만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건우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너희 어머니는 제가 잃었던 사람입니다. 예. 30년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겁니다. 진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유건우를 봤어요.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의 아들과 제 딸이 결혼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유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진수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유건호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현이가 많이 울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결혼도 축복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진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진수와 다현이가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서로의 얼굴에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다현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오빠도 미안해요. 아버지 때문에. 둘은 서로를 꼭 안으며 화해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집은 다시 상견례를 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상견례였습니다. 같은 한정식 집, 같은 방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유건호와 김미자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를 드리자 유건호가 정중하게 일어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댓말로 예의를 갖췄어요. 과거는 과거였고 이제는 사돈이 될 사람들이었거든요. 김미자 씨도 저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남편이 이상하게 굴어서. 아니에요. 다 지난 일입니다. 진수와 다현이가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유건호입니다. 박혜정입니다. 서로 다시 인사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화기애애했어요. 아이들 결혼 이야기도 나왔고 예식장과 날짜도 정했습니다. 진수 어머님, 정말 좋은 아들 키우셨어요. 김미자 씨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다현이도 정말 예쁘고 착해요. 우리 진수가 복이 많네요. 유건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혜정 씨, 아니 사돈댁,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어요. 혼자 아들 키우시느라. 고생은 무슨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죠. 그때 진수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죠? 응, 괜찮다. 엄마도 이제 다시 살아볼게. 제 말에 진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가족이 되어주세요. 그래, 우리 이제 가족이구나. 다현이를 꼭 안아줬어요. 정말 딸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수가 제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하다. 저도 행복해요. 엄마가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봐서요. 항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봐온 그 불빛이 오늘따라 특별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랍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이제 이 반지도 보낼 때가 됐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 필요는 없었어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수도 행복해지고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며칠 후 진수와 다현이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따뜻했습니다. 유건호와 저는 나란히 앉아서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봤어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정말로 지나간 일이 됐습니다. 사돈댁 감사합니다. 유건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좋은 며느리 주셔서요. 우리는 서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 함께 저희 식당에서 뒤풀이를 했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다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라. 이제 우리 딸인데. 진수와 다연이, 유건호와 김미자 씨, 그리고 저까지 5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정말 가족 같았어요. 밤이 늦어서야 모두들 헤어졌습니다. 진수는 다연이와 함께 신혼집으로 갔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 생겼거든요. 창문 밖 항구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상처라고 생각했던 과거가 결국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줬으니까요. 내일부터 다시 식당을 열어야겠어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